주가가 되면 개인들이 펀드 들어왔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돈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네.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실제 투자하고. 2, 3년이 일반 투자가들한테 2, 30년으로 느껴지거든요. 꼭 올라갈 때 사고 빠질 때 파냐면 뭐 2015년에 뭐 삼성전자, 네. 2017년에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 최근에는 2차전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갖고 있으면 철저히 소외되고 네네. 거기에 딱 편승을 했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가고 예, 예, 예. 요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예. 그럴 때 막 가는 놈만 가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안 돼. 저거 뭐 그냥 거품이야.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예. 아무리 가치 투자를 지가 뭘 고집한다 하더라도 그 한 20% 태워보는 거예요. 아, 그냥 속편하게. 그 속편에 태워보시라고 자꾸 욕하지 말고. 근데 50% 100%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한 발 정도 살짝 이렇게 그렇지. 걸쳐놓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조금 너무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 요건 내가 혹 실패하더라도 한번 태워보자. 너무 대세로 막 확 뚜렷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나의 대다수는 내가 원래 원칙대로 가지고 있을, 내가 원래 보던 대로. 예를 들면 그 당시 대세라는 것은 주가가 사실은 펀더멘탈하고 분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뭐 테슬라 같은 종목, 네. 이런 종목, 혹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거는 네. 뭐 워낙에 이게 펀더멘탈하고 유리된 거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은 주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워낙 대세니까 돈 한 10%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일단 바람 담가보고 가자 하는 거는 저는 현명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100%다 이거 집어넣어 보자. 그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것과 무식한 것의 차이. 예, 그 안에서 거죠. 현실적인 예, 걸 예를 우리가. 들면 이런 거죠. 강남만 올라간다고 주가 올라가고 난리 뻗쳤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서울시 다 올라갔잖아. 은평구도 네, 네, 올라가고 네, 네. 기다리니까. 네. 와영순도 올라가고 뭐 순수대로 올라가더라고. 다만 수도권에 있어야지. 근데 너 혼자 저 태백에 가 있어.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 그 정도는 감 잡잖아. 네. 수도권에 사면 괜찮다. 근데 내가 강남은 아니야. 지금 강남 잘 나가. 네. 그러나 그 주변에 사놓으면 올라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자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능력껏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자기 차례가 오거든. 그래서 너무 유행 따라 가는 건 저는 경계한다고 보고. 그러나 유행 따라 안 가서 남들 다 짧은 바지 입고 있는데 저 혼자 핫바지 입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 맞아요. 네. 진짜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예. 코어 지역이 어딘지는 뭐 삼척동자도 아니까. 아니까, 그죠? 그거 없이 투자를 네. 하면 또 따라갈 수도 근데 없고. 알지만 그 돈이 없어 투자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가능하죠. 주식은 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주가 막 올라간 것도 사람은 약간 찝찝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당시에 막 신문에 언론 나오고 뭐 이거 잘 간다 바이오다 이러면 일단 태워보라 이제 돈을 그 일부라도. 그래서 이제 실부터 한번 맛보고 네. 이게 그 당시 핫한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도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핫한 종목들을 이렇게 저기 지붕 뚫고 하이킥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그래서 아프죠. 일단 내 투자금의 한 3%, 5% 정도 한번 걸쳐보고, 네, 그럼요. 만약에 저도 조정받고 그러면 한 10%까지 한번 태워보고, 그럼요. 아니면 내가 한 5% 가진 거 네. 중에 수익이 요만큼이나 예, 주고 예. 한번 내보고, 예. 약간 좀 그렇게. 그리고 좀 이제 생각하고 보통 한번 트렌드가 잡히면은 2, 3년은 가잖아요. 있습니다. 예. 2, 3년, 뭐, 테슬라 같은 건 10년을 갔지만, 네. 2, 3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네. 그 2, 3년이 일반 투자가들한테 2, 30년으로 느껴지거든요. 길죠. 길죠. 하루가 그냥 1년 같아. 수익 막 50% 났어도 막 빨리 팔고 싶고 막. 예. 내 돈 만들고 싶고 막. 그럴 때는 그 참여하는 게 맞는 거다. 아, 저는 그 참여하는 게 맞다. 근데 절대로 다는 하지 마시고, 예. 10% 내지 뭐, 아무튼 자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 한번 발을 담가보고, 예. 한번 느껴봐라. 음. 꼭 돈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왜 핫한지,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건지. 예?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이런 걸 자기가 돈 태우지 않으면 못 느낀다고요. 네. 그 살아 숨쉬지 못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둔 거랑 제 그거 계좌에 다르죠. 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맞습니다. 실제 투자하고. 네. 그게 뭐 학교도 8단이 뭐 저 싸움 9단하고 8단 붙으면 싸움 1단 붙어도 깨지잖아요.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파이트하고 뭐 네. 이거 완전 히 게임 따는데 네. 자꾸 시뮬레이션 하면 뭐해? 맨날 뭐 이렇게 우리도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면은 과거에 펀드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시뮬레이션 해보면 펀드는 잘 나와 수익률이. 그런데 막상 투자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마찰적인 요소도 나오는 거고, 감정도 들어가고. 감정 들어가고, 또 뭐 이게 투자 심리라는 게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휘둘리니까 뭐 사실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 중요한 거는 네. 그냥 상상하지 말고 예. 또 이렇게 옆에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자기 안으로. 예. 들어가 봐서 뜨거운 변도 한번 당하고 어. 또 한번 즐거움도 한번 맛보고 그건 저는 그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맞으면 사람이 크는 거지. 절대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인즉슨 약간 너무 좀 안전마진, 그다음에 뭐 자산주라든지 진짜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면서도 변두리에만 있지 말고 핫한 곳에도 조금 같이. 근데 해야 된다. 제가 말을 좀 정리하자면 가치 투자가 변두리는 아니죠. 가치 투자가 변두리만 있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가치 된다는 투자는- 거죠. 예. 가치 투자는 코어. 저는 코어인데 예. 가치 투자는 코어인데 그야말로 이제 변두리에서 계속 주기 끌죠. 뭐 한 예, 번씩 예, 예. 유행주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가치 투자가 변두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중심인데 이걸 코어에 놓고. 코어에 놓고 변두리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핫한 게 막 올라올 때 그때 뭔가 이게 뭐냐 하고 가서 분명히 그거 한번 보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보는 게 자기의 가치 투자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맨날 된장찌개 먹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본질은 여기 있고 정찰병 한 번씩 보내본다. 아, 그럼요.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 그 투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대표님이 신형자산운용을 설립할 때부터 같이. 네, 그렇었죠. 하셨던 96년도. 예. 96년도. 예. 그때부터 이제 어떤 뭐 공모펀드도 많이 이제 하시고 네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느껴보면 이제 어떤 시장의 쏠림 현상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사실 코스닥은 거의 한 90%가 개인 투자자 그렇죠. 비중이고 코스피도 거의 한 60%? 요즘 그렇게 네. 됐죠, 그죠? 한 50%, 60% 이제 개인들의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또 기관들은 기관 투자자 역할을 되게 못한다고 하고 그냥 뭐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빠져나가면 팔아서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개인들이 많아져서 좀 든든해진 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바꿔나가기 힘들걸요. 항상 이 영원한 과제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가 되면 개인들이 펀드 들어왔다가 안 되면 나가고 외국도 기관들도 돈 되면 돈 막 조금 올라가면 막 돈이 들어왔다가 기관들한테도 네. 기관 투자가들도 연금 이런 데도 보면은 들어왔다가 돈을 막 맡기잖아요. 네. 아웃소싱했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돈 다 빼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두 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주류가 외국에도 보면은 네. 아예 돈을 못 빼나고 크로스 엔드 펀드 해가지고 네. 5년간 맡기시오 돈을. 그래 내가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사모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차라리 인덱스 펀드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냐, 사모 펀드냐. 특수 펀드냐, 예. PEF나 뭐 이런 걸로 가는 저 두 가지 공모 펀드 해가지고 매우 힘든 게 이게 구조적으로 예. 주가 올라가면 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살 수 있나요? 비싸도 또 사야 되는 사야 되는 거고 또 쭉 빠지면 또 돈 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안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사람 보고 너 인마 왜 돈 들어올 때 꼭 올라갈 때도 사고 빠질 때 파냐면 환매가 들어오고 실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네, 펀드들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계적이죠, 좀. 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펀드의 한계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막 환매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고. 당연히 그 금나면 다 환매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고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 그렇죠. 뭐 그런 항상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을 조금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간접 투자도 같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특히 뭐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를 하셨으니까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 공모펀드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상화 돼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큰 중요한 변화가 네.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지금 15% 가까이 되잖아요, 인구가. 그죠? 완전 고령 사회죠. 그렇죠. 이제 10년 지나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29%가 뭐 65세 이상으로 그러는데, 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잡이 사실 없잖아요. 6세 이상 나오면 잡이 없다고,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조금 뭐 매달 혹은 매년 얼마씩 받는 배당 내지는 어떤 거 연금, 연금 예.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해서 약간 사이드로 돈 버는 거 네. 이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활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해마다 뭐 얼마씩 배당을 받아가는 이런 형식의 투자 구조, 비이클이 네. 정착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정부도 그걸 사실은 많이 권장도 하고 또 보고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수의 노령층 인구들이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국민연금까지는 사기 안 되죠. 힘드니까 안 되죠. 그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한 그 노인 부업 내지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투자에 대한 그 확실한 정부의 어떤 방침 네. 그리고 개인들도 그런 어떤 그 인식 네. 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저는 보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많은 노령 그 빈곤층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 그런 정착이 돼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정부도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소위 아주 장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공모주 펀드도 그냥 해제할 게 아니고 5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해제 혜택을 되게 좋다든가. 그래야죠. 예.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러면 이제 그 펀드 형식도 예를 들면 5년간은 돈을 빼가지 마십시오. 공모 펀드지만 5년 뒤부터 뭐 매달 혹은 3개월 한 번씩 번 거에 일정한 부분을 네. 나눠주겠습니다라든가.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도 좀 펀드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노령 특히 이제 60세 이상 네. 5년 이상 장기 공모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 위한 뭐 세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이제 앞으로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노후 대비.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마 저는 나오지 않을까 봐요. 왜냐면 뭐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 그게 꽤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60세 이상은 사실은 새로운 잡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뭘 그럼 해야 되냐. 근데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던 데가 자영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자영업 했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자영업이 많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자영업을 대체하는 거다. 이게 투자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금융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건 사실은 임대료 안 내고 할 수 있는. 다만 이제 수업료가 비싸지.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막 증권사 거래 수수료 막 이런 거 신경 쓰시는데 예, 예. 그것보다 수업료 수업료가 이제 비싼 본인이 거고. 잃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근데 자영업도 예. 제대로 안 하면 그럼요. 망하잖아요. 자기 저 흔히들 퇴직금 해가지고 다 뭐 치킨집 차리고만 했다가도 거의 뭐 10개 중에 9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3년 안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주식 투자했다가 3년 안에 다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 투자업, 자영 금융 투자업을 자영 금융 투자업. 정부가 많이 육성을 해줘야 된다. 투기가 아니고, 그죠? 이건 나의 생계형, 예, 그야말로 예. 생계형 투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자체를 되게 투기성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건 투기는 항상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위 국민주 개념으로. 저는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가끔 그 인사청문회 같은데 뭐 네. 장관이든 뭐 네. 어디 헌법재판소도 이런 데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분 아니면 뭐 배우자가 주식 거래를 몇 번을 했다. 뭐 주식으로 얼마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청문회에 나오면 다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주식 투자 자체가 되게 투기적인 것 마냥.
그 물으면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직무 연관성이 불법적인 걸 찾아서 그거를 처벌을 하면 되는데 왜 공직 후보자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주식 거래를 몇 차례를 했고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사람 마음 그 생각이 별로 잘 안 바뀌잖아요. 네. 특히 50 넘어가면 잘 안 바뀐다고.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신 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은 투기 막 이렇게 예, 생각하시고. 8, 90년대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주식이란 게 자꾸 정부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정부가 네. 뭐 세금을 뜯어가지고 세금을 더 중과시켜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전 국민한테 주식으로서 배당금으로 복지를 해주자 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맞아요.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다 국민들이 다 정식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때 기업들이 배당을 해주면은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부펀드 따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 다 주식 투자하는 국부펀드. 거의 기업의 이익을 일반 개인들, 가게가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게 좋은 그게 결국 이제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반 개인들은 뭐 임금의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기업에 취업해 있는 걸 점점 더 사람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다수의 기업들은 주주로서 이익을 좀 받자 예. 하는 게 그 나라적인 캠페인이 돼야 되고 네. 그러려면 이제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그 투명성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의 어떤 가버넌스 조항 그리고 EPS 뭐 5세번 나오는 거 EPG라든가 이런 게 다 국민 전체가 참여할 때 그럼 훨씬 더 정부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특히 노령화 사회에서 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전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렇게 막 강화하려고 했을 때라든지 여러 때 조금씩 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1000만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은 더 반영이 이제는 되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되게 멀지만 그런 방향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가야죠. 예. 가야죠. 왜냐면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을 가게가 같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제일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고 약간 9.9% 저율로 이렇게 낮춰줬던 것들 그렇게 되면서 대주주들도 좀 배당을 받을 때 더 좋아지고 그렇죠. 해서 기업이 배당 그때 성향이 많이 아마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좋아지는 거고 물론 그 당시에도 그게 뭐 국부가 유출된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뭐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는 그 사람들을 봐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훨씬 더 많잖아요. 배당을 나가는 해외 나가는 돈보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참 짧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뻑하면 국부 유출을 하는데 예. 그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는 놈들은 그 미국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럼 외국 노겠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옛날에 왜 매판 자본 그랬잖아요. 매판 자본. 예? 매판 자본. 매판 자본이요? 이렇게 이제 재벌들은 뭐 매판 자본이다. 아. 해외 앞잡이다. 아. 70년대 60년대 논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네, 매판 네. 자본 무슨 매판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시대별로 보면 참 이게 단순하게 너무 예. 심플 생각하셔서 뭐 예를 들면 뭐 국부 유출 뻑하면 국부 유출했는데 뭐가 국부 유출이냐? 그럼 우리가 밖에서 들어온 거는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서는 다 국부 유출인데. 그렇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좀 수준이 다들 이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고 뭐 청문회에서 나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얘기죠. 이제 정치권만 변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한 15분?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진 대표님은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네네. 후배들이잖아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그분들한테 좀 이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네.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부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참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 투자도
내가 공부한 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더 명백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과연 뭐냐? 예. 기업의 가치하고 주가와의 어떤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모든 투자가들이. 그리고 요즘 참 공부할 수 있는 수단과 정보가 너무 잘 돼 있다. 좋아졌죠. 그것도 다 무료로.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다 주말 투자가들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주말 투자가 중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더 할수록 네. 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줄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계속 이 대담의 주제가 네. 과거 역사를 계속 돌이켜 봐야 된다. 이렇게 100년, 200년 이를 보면은 지금의 현상이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this time is different가 아니다 결코 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임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영 자산운용의 그 설립 멤버셨고 네. 이렇게 뭐 그때 뭐 운용, 뭐 영업, 관리 거의 모든 걸 다 같이 하셨고 뭐 전무 부사장에서 대표이사까지 오르신 우리나라 가치투자 1세대 그리고 최고의 가치투자 하우스를 만드신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전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했고요. 오늘 못한 질문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도움이 된다면 뭐. 예. 저희 대선배님의 이야기를 또 후배들에게 많이 이제 좀 전하기 위해서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